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했죠. 템플릿 만드는 것까지 했고, 자 여기는 근데 좀 다른 게 에러 출력을 원래 만든 프리그먼트를 가져다 쓰지 않고 파람 에러가 감지돼서 있으면 얼러 쪽에서 이제 확인해 달라고 하죠. 자, 근데 요즘 보통 이제 로그인 쪽의 추세가 아이디가 틀렸으면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패스워드가 틀렸으면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잘 안 하고 아이디 혹은 패스워드가 틀렸다 출력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틀렸는지 알려주진 않죠, 보통.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안 정책도 있고, 사실 특정해서 알려주면 이렇게 해킹할 수 있잖아요. 막 돌려서 다 입력해보고 막 이런 걸 막 이게 매크로 돌려서 돌릴 수도 있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일부의 이 사람의 패턴을 알고 있다 이러면 막 넣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에러 파람즈 점 에러를 하면 요 에러가 이제 감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의적으로 이제 에러를 출력하려고 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다 했고, 이제 스플릿 시큐리티의 기능으로 이제 파람이라는 이제 객체 안에 에러라는 또 에러라는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돼요. 변수값 안에. 그러니까 파람이라는 객체 안에 에러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 안에 있는 값이 있다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에러가 없으면 그 값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 이거는 시큐리티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파람 객체는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실패 시 물음표하고 이렇게 에러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파람이라는 게 파라미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스프링부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람점하고 이렇게 에러라는 거에 접근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유한하게 URL 엔드포인트에 이렇게 한다 치면 얘는 파람.id라 하면 얘는 뭐예요? 1이에요. 1. 이런 것처럼 시큐리티에서 만약에 뭔가 폼 액션을 했는데 에러가 터지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자, 저희 입장에서 로컬호스트 8081 슬래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에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파람 아이디가 존재하는 거죠. 무슨 값이든 간에 일단 에러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에러가 터지면 뒤에 이렇게 붙는데, 요거를 확인할 때 요게 파람.점 에러라는 게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무조건 요거 출력해라. 그래서 요 파람 객체는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약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러 출력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레포 쪽에서, 자 일단 얘가 레포 쪽에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유저 레포지토리 가면 일단 인터페이스 상속 받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파인드 바이 아이디도 있고 파인드 올도 있고 파인드 바이 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 있겠죠. 근데 파인드 바이 유저 네임, 그러니까 유저 네임은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옵셔널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옵셔널 타입으로, 자 얘 사이트 유저 타입으로도 받을 수는 있는데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을 정해준 거죠. 그래서 옵셔널로 받은 다음에 유저 네임으로 얘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한 검증 로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레포 쪽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서비스 단에서 뭔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넣어주는 것까지 해주시고, 자 유저 롤을 추가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유저 권한을 체크하는 일종의 체크용 이넘 변수야. 이넘 클래스야. 이넘. 그래서 이넘이라는 타입이 MySQL에 있는데, 보통 얘는 이넘이라는 타입이 있으면 막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뭐 A, B, 뭐 C,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서 뭐 등급이 A냐, 뭐 B냐, C냐, 뭐 이렇게 넣는 일종의 타입을 넣는 그런 타입이고, 이거를 이제 클래스 형태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민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역할이 어드민이고, 유저라는 애는 역할이 유저고, 그래서 얘에 대한 생성자 함수로 얘를 이렇게 값을 넣는 형태로 만들어 두고 얘를 가져다 쓸 거예요. 이넘 타입처럼. 그래서 일단은 유저 쪽에 유저 롤이라고 하나 만들어주세요. 객체.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말한 대로 유저 롤을 게터만 열어서 이렇게 추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비스인데,
서비스 쪽은 이제 뭐가 되냐면 자세히 보시면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든 유저 서비스가 아니라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를. 자, 여기서 얘를 그냥 구현하는 게 아니라 시큐리티에 있는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해서 우리가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임플리먼트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를 시큐리티에서 가져와서 임플리먼트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 자동으로 지금 뭐 된 거 뒤에 또 붙었는데, 다시. 자, 이거 리턴 타입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요거는 시큐리티에서 제공해주는 디테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시큐리티 컴피그 쪽에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얘가 얘 필터를 탄다 했죠. 그러니까 이 필터를 타면 원래는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쪽에 어떤 코드를 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임플리먼트 한 다음에 받은 값을 우리가 여기서 상세 구현을 해서 여기서 타는 그 로직을 우리가 구현받은 거를 마치 오버라이드 한 느낌으로 구현을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이 원래 자동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태워서 뭔가 처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뭐 검증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기능을 임플리먼트 한 다음에 오버라이드해서 여기서 직접 처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큐리티 쪽 기능을 땡겨오고 우리 입맛에 맞춰서 바꿔서 로직을 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버라이드 시키죠. 그러니까 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 안에 있는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을 우리가 오버라이드해서 우리가 직접 구현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레포지토리. 자, 일단 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해주고, 자, 레포지토리를 가져와서 비교를 실제 DB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private final 유저 레포지토리를 해주고 이쪽에서 requirement argument construct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요 로직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시큐리티 쪽에 대한 코드인데 코드를 이제 오버라이드 한 건데,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정확하게는 얘를 그냥 다 가져오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일단은 얘 안에 들어가면 얘가 있죠.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같은 이름을 쓰고. 그리고 리턴 타입도 다 맞춰주고, 그리고 예외 처리하는 거는 이제 넣어주고. 자, 핵심은 여기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회원 로그인을 할 때 입력받은 유저네임은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 유저네임이 들어옵니다. 우리 필드에 있는 유저네임이 들어오면 이 유저네임을 find by 유저네임으로 찾아요. 찾아서 가져오면 옵셔널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져와서 가져온 애가 비어있으면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고 에러 터트리고 이제 끝내는 거고요. 만약에 가져왔는데 존재한다 이러면 get으로 그 타입을 받아서 실제 로그인한 회원의 ID 값에 맞는 유저 정보가 들어오겠죠. 들어온 다음에 권한 설정을 해서 얘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권한을 어서라이트라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얘가 혹시라도 어드민이냐, 그러니까 어드민이라는 유저 이름이냐를 검증해서 어드민이면 어드민에 맞는 유저 권한을 가져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user.admin get value라고 적혔죠.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만든 여기에 요거예요. 요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유저 어드민 권한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정 객체 안에 이 계정 안에 시큐리티 상에서 얘는 어드민이라는 권한이 이렇게 들어가서 포함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드민이라는 계정의 이름이 아니면 그냥 일반 유저의 계정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앞에서 만든 어서라이트에 대한 add를 통해서 이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는 그냥 계정에 얘가 관리자냐 일반 회원이냐를 그 시큐리티 쪽에서 관리하는 쪽 데이터 쪽에 넣어주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더 짧게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차 테스트 쪽 코드 보면 얘를 조금 심플하게 짠 구조로 넣어놨으니까 이건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넘어가시고 이해가 좀 안 되면 그냥 요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느낌으로 그냥 기본값만 넣어주고 가셔도 그 로그인은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을 다 그 세 개를 넣는 거죠. 유저네임, 패스워드, 권한 요 세 개를 유저 객체에 넣어요. 이 유저 객체는 시큐리티 기본적으로 주는 객체가 있다고 했죠. 이 이름에. 얘를 시큐리티 쪽에서 가져오셔야 되고,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임포트 하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시큐리티 맨 위에 있는 걸로 하세요.
요거 security core 이제 user details user 요걸로 하시면 리턴이 된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얘까지 한 거를 일단 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면,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말한 것들은 여기도 설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들 이제 로그인 설정하고 이제 실제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 빈에다가 얘는 인증 처리를 하는 빈인데 얘도 역시 빈으로 잠깐 등록을 할게요. 시큐리티 쪽에. 시큐리티 컴피그 쪽에 빈으로 잠깐 얘도 추가를 할게요. 자, 일단 한번 검증하고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만든 테스트 1이라는 1, 2, 3, 4라는 애가 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된 거예요. 실제 로그인이 돼서 자, 세션 아이디가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여기 안에 세션 아이디 들어온 거 보이죠? 요거 없었거든요. 지우고 다시 로그인 해보면 테스트 1 하시고 1, 2, 3, 4 하면 세션 아이디.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주는 값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그인해서 받아온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션 아이디, 세션이고 이렇게 해서 받아왔다. 그래서 요거는 얘를 삭제하면 로그인 또 풀리는데 로그인 로그아웃을 내가 했는지를 여부를 지금 UI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로그아웃 버튼 형태로 토글을 시킬 거예요. 이제 그거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거는 그냥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거 끊고 이제 다음 시간 때 연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여러분.